예.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무능한 정권이고 사기 정권이고 또 탐욕스러운 정권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장 박지원 장관 나오십시오. 박지원 장관님은 지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박지원 장관님께서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발언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도입해야 된다. 네. 예.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그 안에 따르면 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을 직접적으로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안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올리고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연금특위에 제출한 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의 수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안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장관으로서.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기초노령연금을 재구조화를 해서 일부 수급 대상자 숫자는 줄이고, 금액은 올리는 그런 구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2007년도에 얘기하셨던 것과 다른 것이죠? 2007년도에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박지원 장관이 의원으로서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기초했던 분으로서 모든 국민, 적어도 80% 이상 국민들에게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던 그거를 앞두고 약속했던 것이 이제 와서는 그 대상자를 줄이겠다. 그렇게 줄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273만 명의 노인들에게 돌아가야 될 월 9만 원 정도의 박지원 장관님 표현에 의하면 용돈 수준의 연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좀 오해가 많으신데요. 그때 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통계 자료입니다.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개를 섞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1인 1연금, 이른바 기초연금안은 현행의 국민연금 구도 자체를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서 연금을 만들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현재 아마 의원님께서 대통령과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슨 그때 혼동입니까? 한나라당이 냈던 안은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지금 통합하셨습니까? 통합이 안 됐죠. 그때 당시에 왜 통합이 안 됐습니까? 당시 여당이 반대를 해서 통합이 안 됐죠. 당시 여당이 반대를 해서 그러면 지금 여당 되시고 나서는 왜 통합을 못 시키셨습니까? 지금 여당 왜 지금 노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당시 표현으로 치면 장관님께서는 용돈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 9만 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지급되지 않는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 그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는 노인들의 밥그릇을 뺏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하려고 했던 그 국민연금 개혁이 미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금 끝났잖아요. 그 당시에 다수당 왜 안 하셨어요? 장관님 지금 기재부 장관으로서 지금이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시간 제한이 없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다수당에서 반대를 해서 연금이 통합이 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구조로 남게 되었죠. 남게 되면서
부칙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국민연금을 조합하는 것에 관해서 국회위원회를 둬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법에 담지 않았습니까? 그 연금 특위를 계속해서 반대했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제가 보건복지 간사로서 그 연금 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반대했고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최근에 만들어진 특위에 정부가 제출한 안이 바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용돈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줄이겠다는 안이 아니고 네. 장관적이면 재구조화를 하자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있는 것이고 재구조화가 안 되고 지금처럼 이원화로 간다면은 불가피하게 기초노령연금은 수급 대상을 축소하고 급여액을 올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하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9만 원 수준의 연금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나경원 후보의 세금 탈루 보도를 보셨나요? 저는 오늘 보도를 못 봤습니다. 예. 변호사 시절에 사건 수임료를 변호사 사무실의 공식 통장이 아닌 사무실 여직원의 통장으로 수령했다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관련 증거도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새벽에 귀국을 해가지고 국회로 바로 왔기 때문에 만약에 아침에 그 보도를 못 봤는데요. 그 보도를 확인해가지고 그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그 사건 수임료를 합법적으로 신고된 통장이 아니라 사무실의 여직원 통장으로 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세금 탈루입니까?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워낙 경제 활동이 다양하기 하고 그래서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이 공식적인 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여직원 통장으로 받았다면 제가 세금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자르시니까 세금은 실질 과세 원칙이 적용이 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이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지를 살펴보려면은 말 돌리지 마시고요. 변호사가 사건 수임했으면 변호사 수임료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 통장으로 받거나 변호사 통장으로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통장 자체는 여직원 통장으로 받는 그런 그건 세금 탈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직원 통장이라는 것이 실체가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토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MB 정권을 무능하고 사기친 정권, 부패한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선거를 위해 온갖 정책들을 사기친 사기 정권입니다. 최근에는 탐욕스러운 땅을 사랑하는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출범 때부터 도곡동 땅 의혹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정권입니다. 땅을 사랑해서 땅에 투기했다는 장관 후보자를 배출했던 정권이고 거의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투기와 위장 전입에 휩싸였던 정권입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는 국민의 세금인 경호처 예산을 대충 얼버무려서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최근 이 자리에서 총리께 물어봤던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 형님이 소유하고 계신 이천의 영일 울릉 목장과 대통령 선영 근처에 국민 세금 272억을 들여서 남이천 RC를 개설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대통령 일가에 주고자 했던 일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대강 알고 있습니다. 대강 알고 계십니까? 보도 해명 자료까지 내셨는데 대충 알고 계세요? 대통령의 친형과 대통령의 일가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인데 대충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남이천 IC는 2007년경부터 이천시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BC 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그 지역의 물류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몇 개월인지 아십니까? 14개월입니다. 제가 도롱사 반려된 게 2009년 7월 16일 날 반려가 됐고요. 다시 승인된 게 2010년 9월 3일입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장관님께서는 교통량이 2배로 늘고요. 그 IC를 이용하는 인구가 반려할 당시는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승인할 때는 12만 명으로 늘려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14개월 만에 이용 인구가 2만에서 12만으로 6배가 늘어납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입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그 변화가 14개월 전에 반려할 때 그런 것을 다 이미 평가하셔서 반려를 하셨습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국민 세금 272억을 들여서 대통령 선영과 대통령 형님의 목장 근처에 IC를 개설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장관 이렇게 비용을까지 내시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이천시 예산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아니 이제 정부 재정은 아니다, 국가 재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의 머릿속에서는 이천시 재정은 국민 세금 아니고 중앙정부 재정만 국민 세금입니까? 의원님, 국민 세금 272억을 투자해서 5분 거리에다가 IC를 개설해주는 이런 탐욕스러운 정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2007년에 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때도 이천시에서 많은 건의를 했었고 그때 다 반려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검토를 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라는 게 불과 14개월 만입니다. 거짓말을 하셔도 제대로 하십시오. 그건 아마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IC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IC 개설하기 전에도 아마 그 지역에 그 개발 잠재력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IC를 개설하면은 개발 잠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일 울릉 목장이 대략 30만 평이 넘습니다. 시가로 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IC 개설이 허가되고 나서 그쪽의 부동산 가격이 약 1.5배 뛰었습니다. 45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272억을 들여다가 IC를 짓고 대통령 형님의 목장과 선영의 땅값이 수백억 뛰는 이런 탐욕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탐욕입니다. 전문가들이 교통수요를 평가할 때 자꾸만 전문가 얘기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불과 14개월 만에 어떻게 이용 인구가 2만에서 12만으로 교통 유발이 2배나 늘어나고 그 지역에 불가를 판정할 때는 7개월 걸린 게 허가를 할 때는 7일 만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뉴타운 사업 누가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2002년에 은평 뉴타운이 처음 시작된 누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셨죠? 서울시장 시절에. 이것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언제입니까?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저희가 이제 제도를 마련한 것이 2005년 경이니까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도지사. 2006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2008년 총선을 위해서 뉴타운 공약이 남발됐습니다. 뉴타운은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선전됐습니다. 뉴타운 지구의 지정만 되면 마치 로또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정권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뉴타운 성공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이때의 신조어가 뭔지 아십니까? 뉴타운 돌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예. 경기도에만 뉴타운 사업 지구가 총 23곳입니다.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뉴타운 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82개 지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9개 지구가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해제를 했고 60개 지구에서 지금 계획 수립 중이고 12개 지구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뉴타운 23개 중에서 단 한 곳도 제대로 되는 곳이 없습니다. 선거를 위한 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재건축이나 재개발 공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도지사들은 자신들이 공약했고 성공을 약속했던 뉴타운 사업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먹튀입니다. 사기입니다. 실패의 이유를 경제적인 이유만 드셨습니다. 김은수 지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80%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저렴한 주택이 있는데 누가 부담금을 내면서 뉴타운 사업에 나서겠느냐. 이런 발언하셨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주택산업에 큰 타격을 줬고 전세 대란을 몰고 온 주범이다. 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시고 도지사이기도 하신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만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선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만은 둘 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월세 시장은 무주택자들만에 의해서 수요가 나타나는 것은 맞다는 소리 하지 아니고 마시고요. 그리고 의원님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전환되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격이 너무 올랐던 원인과 그리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영향이 있었고 거기에 각종 규제가 과도하게 있었던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부동산 불패신화는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요인들이 결합돼서 나타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금자리 주택은 소득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다소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에 기여한 점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전혀 딴 얘기만 하십니다. 고양시 원흥지구, 부천시 옥길지구, 남양주시 진건지구, 구리시 괄미지구, 광명시 시흥지구, 시흥은계지구 이 모든 보금자리들이 뉴타운 사업 인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뉴타운 사업 실패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보금자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시다면 적어도 도지사님과 장관님은 시각을 서로 통일시켜내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들이 속속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장관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법적으로 처리돼서 구속이 되시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위정자들을 중에서 누구도 책임지는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 2007년, 2008년의 선거를 위해서 한껏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허황된 바람만 불러일으켰던 현 이명박 정부는 지극히 사기 정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뉴타운 지정하고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야 관계없이 당시 주택시장 상황으로 봐서 뉴타운 사업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보다는
주거 환경 개선이나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더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여건이 변해서 그 당시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에는 1,700만 제곱미터 넓이에 총 사업비만 13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보상비만 8조 8천억입니다. 이런 분당급 신도시 이거 보금자리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LH가 재정 사정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이 4곳에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2곳의 보상이 다 끝났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또 추가로 보금자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체 정부가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토지를 그렇게 마음대로 실제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미 착공된 지역에 제대로 주택을 건설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 땅을 모두 다가 수용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곳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른 곳에 지구를 지정하는 이런 모순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LH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정된 있는 지역부터 제대로 하십시오. 있는 지역부터. 예, 지정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얘기하셨는데 LH 사장께서 LH 부채의 다구책으로 내놓은 것이 토지 보상비의 절감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20% 절감시키겠다. 건축비는 줄이지 못하니까 사업비 전체를 줄이려면 토지 보상비를 줄여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의원님, 토지 보상비는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전문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20% 절감을 말씀하시고 나서 예외 없이 20%씩 줄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시흥은계지구 같은 경우 8,329억을 왜 약속을 하셨습니까? 감정도 하지 않고 왜 추정 보상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십니까? 추정 보상가는 사업 시행자가 추정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보상비는 그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절대로 그걸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경기도에 있는 많은 보금자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장관님을 원성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감정평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발 이익은 포함을 안 시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확실히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당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이요? 곳곳에서 부산 만덕의 오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이 보상비가 턱없이 낮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희 방에 찾아오시고 이 지구의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부의 실패를 그렇게 정부의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부채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을 사기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규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보상 기준은 이 정부에 와서 보상 기준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리 있게 질문하겠습니다. 남이천 IC 문제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그날 오후에 그 이병관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8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때 BC가 0.83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09년에 2개의 이제 거주단지, 7개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2010년에 다시 타당성 검사를 했더니 BC가 1.03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날 그 이병관 의원은 당신의 지역구의 문제인데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천 주민들을 대표를 해서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법조인이신데 네. 나경원 후보처럼 사건 수익료 여직원이 받고 그러십니까? 저는 변호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여직원으로 갔든 누구한테로 갔든 그것이 이제 탈세로 연결됐다 한다면은 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그 어떻게 관리돼 가지고 실제 세금은 어떻게 신고되고 어떻게 납부됐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 한창 띄워놨던 뉴타운 전부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후속 대책 세우셨습니까? 예, 지금 아까 뭐 사기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당초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야말로 그때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가장 적절한 대책이다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사기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과도하신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사기라는 것은 그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어떤 속일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사기지.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돼 가지고 당초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그 경우를 사기라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취지 말씀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약속해놓고 대통령이 약속해놓고 예. 그 약속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 국민들에게 이제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참으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는 그럼 아니다. 실패를 인정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 점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실패된 상황이지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부동산 사정이라든지 달라지면은 또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률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더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우는 방법 또 안 되겠으면은 그 전부 해제해서 원상 회복시키는 방법 등을 이제 자세히 담아서 보금자리를 놔둔 주민들과 LHA 갈등 이거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아주 예상했던 것하고 달리 나빠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아마 감사원 감사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상이 일부 브로커들이 끼고 해서 협잡적인 방법으로 보상가가 굉장히 높아진 그런 것이 있어서 정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하라 했기 때문에 아마 LH 사장으로서는 그걸 이제 바로 잡아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였던 것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하튼 뉴타운 사업이나 LH 사업이나 다 지금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에 때문에 지금 여하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LH의 경우도 이제 차근차근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소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지구에 따라서는 좀 시간의 선후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LH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 정부로서도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이명박 정권 3년은 국민들에게 불행을 안겨준 3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박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 출신의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님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십시오.